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57번째 시간으로 안성식 기자의 새 이야기 4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성식 기자의 새 이야기 4 13. 큰 고니 아름다운 미운 오리 날갯짓 경칩 아침이다. 성미급한 강물한 절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진적 녹아내렸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봄의 김새를 알아차린 것은 겨울철새다. 혹독했던 겨울을 맨몸으로 견뎠던 그들만큼 봄을 애타게 기다려온 자가 또 있을까? 이 땅의 봄은 새들의 날개짓으로 깨어난다.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의 큰 고니 가족에게도 봄은 찾아왔다. 산가물이 버드나무와 갈대로가 어우러져 사철 고저넉한 이곳은 큰 고니들이 버드나무 위를 한가로이 넘나드는 저녁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풍경이 된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손가락질만 봤던 우리가 알고 보니 귀족같이 우아한 백조였다는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평판에 달린 것이 아니니 자신의 진가가 드러낼 때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일러준다. 야생의 어린 새가 백조로 성장하려면 2번의 겨울을 이겨내야 한다. 그 긴 시간을 회갈색의 지저분한 코를 감내하며 내밀하게 흰 깃을 가꾸는 것이다. 온몸이 온통 하얘서 보통 백조라고 부르는 이 새의 정식이라면 바로 곤이다. 봄바람을 타고 고향 시베리아로 향하는 큰 고니들처럼 3월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 설렘은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꿈꾸게 한다. 오리과 가운데 가장 육중한 큰 고니의 이륙은 힘차다. 수면 위를 내달리는 큰 고니 뒤로 천지사방 물방울이 튄다. 짊어진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힘차게 달리면 그만이다. 고통은 사라지고 어느새 몸이 가벼워진다. 큰 고니의 우아한 비행을 만드는 것은 그의 흰 날개가 아니라 까만 발이다. 백조를 꿈꾸는 미운 오리들의 힘찬 질주는 봄보다 아름답다. 14. 동백꽃 꿀먹고 꽃가루바지 아름다운 공생 동박새 천지사방 꽃소식이다. 꽃놀이는 언감생심인 사람까지도 묘한 설렘에 빠져들곤 한다. 꽃타령 앞에서 꽃은 번식을 위한 생식기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까칠한 시절 그토록 환한 미소를 날려주는 이가 또 어디에 있다고? 꽃을 탐하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랴. 봄바람마저 달콤한 미소를 흩날리며 꽃길을 떠나든다. 꽃을 향한 욕망은 저들의 주체적 결정 같지만 실상은 꽃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식물의 관심은 번식에 집중돼 있고 첫 과정인 가루바지를 위한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다. 바람과 곤충을 이용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새를 유인하기도 한다. 동백은 조매화로 손꼽힌다. 벌나비도 없는 한겨울 동백이 배짱 좋게 꽃잎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동박새다. 참새보다 작은 이 새는 몸 윗면은 연녹색, 배는 하얀색이며 눈 테두리가 하얀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에서는 보기 쉽지 않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는 텃새다. 제주도에서 동백나무는 동백낭으로, 동백새는 동박생으로 부를 정도로 둘은 이름부터 닮았다. 동백꽃은 깊숙한 곳에 화미를 감춰 넣는다. 그러기에 길고 가는 부리를 가진 새만이 꿀을 만끽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분이 이루어진다. 동박새는 추운 겨울을 살기 위해 열량 높은 꿀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어디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공생이라고 한다. 열매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합이다. 그것이 세계의 본질이다. 너와
내가 서로 기대어 사는 것,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의 모습을 동백꽃과 동박새에서 본다. 15. 불론 병아리. 어부바 나들이엔 어찌 등짝이 최고죠. 어미 등짝이 최고죠. 나는 불론 병아리랍니다. 어떤 이는 제 이름에 딴죽을 걸기도 합니다. 논에 사는 병아리라고 오해할 소지 있는 논병아리보다는 짙은 색깔을 지칭하는 농자의 농병아리가 옳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맥질로 물고기를 낚으며 사는 제가 논에 갈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만나시려면 논이 아니라 호수나 하천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5월은 몹시도 분주한 때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것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대잎이나 부들줄기에 엮어 둥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금자리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가족이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법이지요. 장대비에도 끄떡없이 가족을 지켜주는 보금자리처럼 어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은 어미의 품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어미의 품의 온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일까요? 어린 것들의 정수리에는 모두 빨간 하트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철없는 것들은 틈만 나면 어미 품을 벗어나려 하지만 도저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둥지에서는 어미 품이 제일 따뜻하지만 나들이에는 어미 등짝이 최고죠. 자맥질은커녕 헤엄도 서툰 어린 것은 어미의 등짝에 파묻혀 세상 구경에 정신없습니다. 어부바 유모차에 없는 것이 어부바에는 많습니다. 세상을 용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착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부바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얼어던 그 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철없는 제 귓가에도 이따금 들려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숲을 즐겁게 하는 나그네의 새. 16. 긴 꼬리 딱새. 6월의 푸른 숲에 온갖 새들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어둠을 물리치는 푸른 새벽부터 금빛 햇살의 해걸음까지 숲에 대한 찬미는 끝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숲을 더욱 즐겁게 하는 새는 나곤의 새가 아닐까. 그러나 여름철 새인 이들이 긴 여행 끝에 한국에 입국해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자신을 긴꼬리 딱새라 부르더니 1960년대 상강조로 다르게 불렀다가 80년대 최근에는 다시 긴꼬리 딱새로 돌아갔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이름에 집착할까. 이런 논란은 자초한 면이 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배경음으로 울려 퍼지는 청아한 솔리스트의 노래, 이것이 상강조라는 장명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사람은 이 소리가 일본어 해, 달, 별의 발음과 비슷하다 하여 삼광조라 명명했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 잔재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새의 긴 꼬리는 너무도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긴 꼬리 딱새로 되돌아간 까닭이다. 뭐라 부르던 이 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어둠에서도 빛나는 푸른 형광의 눈과 긴 꼬리는 마음을 설레게 할 뿐이다. 거추장스럽기까지 할 것 같은 긴 꼬리를 이끌고 찾아드는 곳은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고 햇살조차 범접하기 쉽지 않은 숲이다. 나고는 결코 허망한 상상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숲의 나지막한 숨소리에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새들이 언제나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새를 일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자라 하는 이유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